네, 그러면 제14강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내적 공간과 직교 벡터, 직교 행렬, 직교 변환 등입니다. 먼저 내적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1강 또는 그 들어가기 오리엔테이션 때 봤던 머신러닝의 대가인 앤드루 응 교수의 그 유튜브 강의 부분이었죠. 여기서 보면은 이런 빨간 클로스, 빨간 꺽쇠표들이 어떤 데이터들인데 이 데이터들을 어떤 선형 회귀를 통해서 이걸 일반적으로 아마도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건 결국은 근사값을 또는 근사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번 강의 또 다음 주 강의의 연속적인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근사값 구하는 것과 관계된 게 다음 주에 배울 15강의 15.4절의 최소 자승법 같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정식이 있다고 하죠. 이것은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것이 이것은 해가 없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통해서 보면 x는 0이고 y가 2면 되겠네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방정식을 풀면 아마 금방 여러분이 이 값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을 구하면 여기서는 x는 또는 y는 여기다 대신 넣어주면 3x가 2네요. 그러니까 3x가 2니까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제가 잘못 썼네요. y는 2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막상 보면 저런 경우가 실제 현실 세계에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그래프로 그리면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2-x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2를 지날 겁니다. 두 번째 것은 y는 -2x 플러스 2니까 역시 y절편은 2를 지나고 그러나 기울기는 -2x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아까 구했던 0,2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정식에 대응하는 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맨 밑에 있는 보라색으로 표현된 저 방정식은 y는 x라는 직선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으로 하면 요 점이 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하얀 것과 보라색으로 하면 요 점이 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로는 해를 갖지만 이 세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근사하게 여기 방정식에도 근사하고 저기 방정식에도 근사한 해는 없을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꽤 있기 때문에요. 결국 구하면 바로 요 근처에 있는 점이에요.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7분의 5, 7분의 6이 되는데 네, 이러한 것이 이제 15강에서 최소 자승법에서 이제 예제로 다루게 됩니다. 네, 이러한 근사해를 구하는 것이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연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도입으로 꼭 해드려야 될 말씀이 일반화입니다.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화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이미. 어디서요? 벡터 공간을 우리가 약속할 때. 자, 우리가 벡터 공간을 어떻게 처음에 생각했냐면 Rn 공간 벡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뭐 R2 공간도 있고 R3 공간도 있고 그것을 확장해서 Rn 공간까지 생각해 봤더니 정리 7.1 이것은 R2 공간에서의 성질이었고요. 정리 7.2는 R3 공간에서 7.3은 Rn 공간에서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성질들을 우리가 밝혀냈어요. 그런데 그 성질들이 다 똑같더라는 거죠.
사이즈만 크지. 어떤 애는 2개의 숫자로, 어떤 애는 3개의 숫자로, 어떤 애는 n개의 숫자로 된 벡터이기만 하지. 그거 외에는 다 성질이 같더라. 그래서 그 성질들을 가지고 그 성질들을 만족한다면 이제 그 집합은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해서 나온 것이 벡터 공간의 정의로 그 다음 장에 8.2 정의로 약속을 했었죠. 이런 것이 일반화예요. 오늘도 그런 일반화가 자주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적에 대한 것이죠. 내적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Rn 공간에서 내적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질들을 각각 이런 데서 약속하고 그 정리로서 성질들을 규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 성질을 만족하는 애들이라면 그것은 어떤 벡터 공간에서라도 내적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반 벡터 공간, Rn 공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의 내적을 약속을 합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그러니까 7강에서 뭘 배웠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7강에서 벡터의 내적을 배웠었는데 벡터의 내적이란 도트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이런 말로 쓰는데 Rn 공간의 두 벡터가 A는 A11, ANN 이렇게 돼 있고 B는 B11, B1, B2, Bn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은 실수값이었죠. 어떻게 하냐면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해서 그런 애들을 모두 다 더한 것으로 우리는 A.B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었어요. 정의 다음에 정리가 나왔었죠. 자, A, B, C가 Rn 공간의 벡터들이라고 하고 K를 실수라고 하면 다음 법칙이 성립하더라. 첫 번째, 이건 오늘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이 되는구나. 내적은. 두 번째, 분배 법칙 또는 배분 법칙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칼라 100까지 포함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되는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하거나 따로따로 한 다음에 끝에 스칼라 K를 곱하거나 아니면 B 쪽에다가 해서 하거나 스칼라 K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 마지막에는 동일한 벡터, A라는 벡터를 두 번, 그러니까 동일한 벡터끼리의 내적,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길이의 자승이 되더라. 자기의 벡터 크기의 자승이 되더라.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벡터 A가 0이 아니라면 0벡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0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0일 때는 그 벡터 A는 0벡터일 때뿐이다. 이런 얘기를 배웠었어요. 자, 이걸 지금 이 성질을 그대로 일반 벡터 공간의 내적이라고 약속하자는 겁니다. 이게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자, 일반 벡터 공간에서의 내적을 약속합니다. 정의. 자, 벡터 공간 V에 이건 여기서 벡터 공간 V는 Rn 공간과 같은 그런 벡터 공간도 포함하지만 연속함수의 그 벡터 공간도 있었고 행렬들의 벡터 공간도 있었고 벡터 공간이 종류가 많았었죠. 그건 8장에 예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한 벡터 공간 V에서 임의의 두 벡터 이건 행렬일 수도 있고 연속함수일 수도 있고 우리 교재에서는 연속함수 가지고 주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벡터들도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수값을 대응시켜요. 근데 그 실수값의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기로 한 거예요. 자, A와 B. 이건 여러분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혹시 한다면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었고요. 뭐 그런데 대부분 이런 기호를 쓰죠. 그래서 요 기호를 따르는데요. 이러한 즉 A와 B라는 두 개의 이항연산입니다. 두 개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처럼 피연산자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관계 이런 두 벡터에 대해서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애들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이것을 A와 B의 내적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Rn 공간에서의 그 성질이었죠. Rn 공간에서의 내적의 성질. 자, ABC가 V의 임의의 원소 벡터들이고 K는 실수예요. 그럴 때 첫 번째 보십시오.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스칼라 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동일한 벡터 A끼리의 내적. 그것은 언제나 0보다 크고 만약에 0과 같으려면 그 벡터는 0벡터일 때. 어디서? 바로 이 일반 벡터 공간 V에서. 그게 Rn 공간이라면 00000 n개의 숫자로 된 하나의 벡터일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이 일반 벡터 공간에서의 내적의 약속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내적 공간이란 뭐냐? 벡터 공간의 내적을 고려해서 내적이 포함된 벡터 공간을 내적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벡터 공간 V에 이것이 정의됐다고 합시다. 저것은 앞에서 얘기한 그 성질들을 만족하는 내적입니다. 즉,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하나의 실수값을 대응시켜주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랬을 때 V를 내적 공간, inner product space라고 부르고 앞으로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다. 보통 이렇게 중괄호 하고 집합을 넣고 여기에 뭐 플러스나 곱하기나와 같이 이런 연산들을 주로 표시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연산이에요. 지금 컴마가 있어서 세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V가 있고 뭐 부등호 이게 있고 또 부등호 이게 있어서 그걸 컴마로 한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내적이라고 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벡터 공간에 내적이 적용된 그런 공간, 이 벡터 공간을 우리는 내적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것의 예제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Rn 벡터 공간을 두는 거죠. Rn 벡터 공간은 이렇게 표시한다면 Rn 공간, 컴마, 이게 내적 표시. Rn 공간에서는 내적을 도트로 표시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Rn에서도 저렇게 기호 쓴다고 해서 뭐 틀릴 건 아니죠. 저거는 일반적인 거고 이것은 우리가 Rn 공간, 뭐 R2 공간이나 R3 공간에서 여지껏 전통적으로 사용한 기호니까 특수한 기호로서 쓰는 것뿐이고 저게 더 일반적인 거죠. 네, 이상으로 내적과 내적 공간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내적을 배운 다음에 Rn 공간에서 내적을 배운 다음에 벡터의 크기라든가 벡터와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거든요. 그 순서대로 또 배우는 거죠. 자, Rn 내적 공간에서 벡터 A의 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들끼리 내적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 크기의 자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 자체는 루트 요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것은 A11, A1, A2, 땡땡땡, AN 그게 A라는 벡터니까 그거 두 개의 곱이니까 결국은 각각의 성분끼리 곱이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건 앞에서 배웠던 거고. 그러면 일반 내적 공간에서의 벡터 A의 크기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 앞으로는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절대치 표현처럼 썼는데 이것은 Rn 내적 공간에서의 벡터의 크기를 표시한다면 이렇게 바를 두 개로 더블 바를 이용한 저런 것은 일반 내적 공간에서의 벡터의 크기를 표시할 때 저렇게 쓰겠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될 건지는 그 벡터 공간이 어떤 벡터들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기서는 그건 쓸 필요 없고요. 요 기호처럼 내적, 자기와 자기 자신의 내적에 그것은 결국은 실수값이니까 그것의 루트를 취한 걸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와 벡터 사이의 사이각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슈바르츠 부등식은 미리 밑에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으실 텐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등호 관계가 있어요. 또는 뭐 삼각형에서 변 세 개의 길이에 대한 거 뭐 이런 것
부등식, 삼각 부등식이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등등들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코시라든가 슈바르츠라든가 이런 수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됐는데, 여기서는 뭐 증명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그걸 그냥 가져온 건데요. 지금 A와 B의 내적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실수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여기서 이 절대값 표시는 이것의 벡터 크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는 벡터가 아니라 실수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를 실제로 실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진짜 절대치 기호예요. 그래서 A와 B의 내적의 절대값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이것도 둘 다 실수값이죠. 크기니까 그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0벡터가 아니라고 할 때, 벡터 A와 벡터 B가 0벡터가 아니라고 할 때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거였어요.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벡터 A와 벡터 B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이 길이가 결코 0이 아니죠. 아까도 네 번째 내적의 약속에서 네 번째 보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저걸로 양변을 나눠줄 수 있죠.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양변을 나눠주면 이쪽은 1이 남고 이것이 이쪽으로 나눠지니까 이 뒷부분은 이렇게, 좌변은 저렇게 될 것입니다. 자, 저기서 가운데 분자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절대치예요. 그러니까 저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죠. 네, 그래서 요것은 언제나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이 돼버렸어요. 이럴 때 수학자들은 대부분 얘를 삼각함수로 이런 등등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삼각함수 값들이 뭐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봐서 아시겠지만 삼각함수 사인 함수는 이렇죠. 0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시작되고 이 길이가 높이가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요 사이의 값들로 나타낼 때 이런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것을 코사인 함수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요때 이 세타가 다름 아니라 이 벡터 A와 벡터 B의 사이각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지키시면 되고요. 자, 일반 벡터. 그러니까 어떤 함수 F랑 함수 G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게 연속함수 집합에서 보면 얘들도 벡터가 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뭐 뒤에도 예제가 나오겠지만 이럴 때 이 벡터인 함수 fx랑 gx 사이의 사이각을 구해달라. 참 애매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내적을 이용하면 요 식을 이용해서 저걸로 그 사이각을 우리가 의도한 그 약속에 따라서 사이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 중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교라는 거죠. 영어로 오소고날, 서로 수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끼리에서도 일반 내적, 그러니까 R3든 뭐 R2 공간에서 벡터 A와 벡터 B가 요 사이가 90도라면 코사인 90도는 0이 돼서 결국은 요것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에 관계되니까 관계된다는 것은 이 크기까지 고려하는 거죠. 관계되니까 이게 90도라면 결국 벡터 A와 벡터 B를 직교한다고 말을 하자. 그것이 다음번 약속입니다. 자,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0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여기는 0 아니고 0 아니니까 어떤 수분의 0은 0이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서 세타는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A와 B는 직교한다, 오소고날이다.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직교라는 말에 일반 벡터 공간에서의 직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직교 벡터들의 1차 독립성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내적 공간 V가 있어서 이런 내적이 포함되어 있는 벡터 공간인 내적 공간에서 벡터 A1부터 AN이 서로 직교하면 단 이때 모든 벡터들은 0벡터가 아닙니다. 서로 직교한다면 이 벡터들은 독립한다. 1차 독립. 우리가 8장인가요? 거기서 1차 독립, 1차 종속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매우 중요하죠. 어떤 벡터 공간이 어떤 기저를 갖는가. 기저는 1차 독립이면서 그 전체 벡터 공간을 생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벡터들의 집합이 1차 종속성을 갖는지 1차 독립성을 갖는지를 판별하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판별하는 방법을 또 하나 알려주는 거죠. 서로 직교한다면 그러면 따져볼 필요 없이 걔는 서로 1차 독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직교한다는 것은 벡터가 하나가 아니죠.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서로 직교해야 될 거고 뭐 3개, 2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애들 서로 직교 벡터인 애들끼리 모아놨다. 그것이 직교집합입니다. 서로 직교인 영아닌 벡터들의 집합을 직교집합. 그 다음에 직교집합 중에 직교집합은 그 안에 들어있는 벡터들이 다 서로 내적을 하면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직교하니까. 그런데 단위 직교집합이란 그 벡터들 하나하나가 단위 길이 있다라 이거예요. 그 벡터들은 그 벡터가 이거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계산해 봤더니 1이더라. 그럴 때 단위 직교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오소고날하고 노말을 붙여서 오소노말 벡터셋 이런 말로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집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 공간, 전체 벡터 공간일 수도 있고 그 벡터 공간의 일부의 부분 공간의 기저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직교 기저, 단위 직교 기저 이런 식으로도 호칭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단위 직교 집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3 공간의 내적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S라는 벡터들의 집합이 A1, A2, A3인데 A1의 T, 이거 뭐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는데요. 이렇게 써도 뭐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이걸 벡터라고 봐도 좋고 열 벡터라고 봐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여기다 T를 쓴 것은 그러면 원래 A1이라는 것은 이런 애다라는 거죠. T는 전치를 시킨 거니까요. 그것만 뭐 그래서 그냥 T 빼고 이해하셔도 좋고 T를 붙여놓으면 더 지금 이쪽 뒤에 그 직교집합이라든가 이런 뒤의 내용과 연관해서 T자를 붙이면 더 그래픽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T를 붙였고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벡터들의 집합이 S입니다. 하나는 111, 하나는 1, -2, 1, 하나는 1, 0, -1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것들은 단위 직교집합이냐 그냥 직교집합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직교집합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A1 얘하고 얘를 내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끼리 곱하고 마지막 요것끼리 곱한 것이 1, -2, 1이죠. 그걸 다 더하면 0입니다. 네, 어느 두 벡터끼리라도 해보면 다 0이 됩니다. 따라서 저 집합 S는 직교집합입니다. 세 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직교집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교기저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 R3 공간에서 디멘전은 3이죠. 그런데 이
S라는 애가 벡터들이 세 개가 있어요. 쟤들은 직교해요. 그럼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직교한다면 1차 독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차 독립인 벡터가 세 개고 그다음에 차원이 3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기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단위 직교 집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A1의 길이 얘는 1자승 더하기 1자승 더하기 1자승은 루트 3이죠.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저기 A1의 길이는 루트 3, A2의 길이는 루트 6, A3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직교집합이긴 하지만 단위 직교집합은 아닌 거죠. 그러면 단위 직교집합을 만들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얘들을 다 길이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정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이 길이가 루트 3이었죠. 그 길이로 나눠주면 어떨까요? 방향은 동일한 방향이지만 루트 3만큼 나눠주면 단위 길이가 될 거예요. 길이가 1짜리. 그래서 저렇게 자기 벡터의 길이로 자기 벡터를 나눠주면 그것은 그 길이가 1짜리인 그쪽 방향의 벡터가 되죠. 저렇게 하는 것을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러면 B1은 길이 루트 3으로 나눠주고 루트 6으로 나눠주고 루트 2로 나눠주면 얘들은 서로 다 직교하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런데 길이들은 다 1이 돼서 이 B1, B2, B3로 구성된 S 유닛이라는 집합은 원래 있던 벡터 공간 R3에서의 단위 직교 집합이면서 단위 직교 기저가 되죠. 네,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직교 보공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직교 보공간의 약속을 이제 할 텐데 그것을 3차원 공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3 공간에 내적은 이렇게 돼 있고 X랑 Y가 일반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R3의 원소로서 W에 소속되려면 그 모양은 요래야 된다. 즉 말하자면 세 번째 성분이 0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W에 들어갈 수 있다. 저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X축으로는 뭐 네가 마음대로 스팬할 수 있어. 생성할 수 있어. Y축으로도 넌 스팬할 수 있어. 그러나 Z축으로는 언제나 원점에 있어야 돼. 그런 애라는 것은 XY 평면이죠. 네, 결국은 W는 XY 평면이고요. W의 요 표시는 보통 우리가 직교한다, 직각이다라는 걸 표시할 때 이렇게 씁니다. 얘는 어떤 애인가 하면 벡터들, B들로 모였는데 이 벡터라는 것은 XY 평면상에 있는 어떤 벡터라도 되는 거죠. 이 벡터와 내적을 했을 때 0이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애들은 정말 XY 평면하고 수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네, 이 얘기는 아마 오늘도 할 거고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도 예제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XY 축이 있어요. 여기에 A1, A2 저건 직교 기저를 의도적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걸로 생성된 공간이 XY 평면입니다. 전부 다 그렸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냥 이렇게만 그려본 거죠. 이 지금 전자칠판 전체가 XY 평면이죠. 거기서부터 Z축으로 나오는 그런 애들은 다 이 XY 평면과 수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Z축 상에 있는 비록 이제 여기 벡터 B와 같이 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뒤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Z축 상에 있는 어떤 벡터도 다 이 XY 평면에 직교합니다. 그러면 XY 평면은 W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2차원으로서 R3 공간에
부분 공간이죠. Z축도 마찬가지입니다. Z축도 이 안에서는 차원이 1인 R3 공간의 부분 공간이죠. 그런데 W와 W에 이제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만은 W라는 부분 공간에 대한 직교 보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는 원점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있는 원점만 교집합 원소로 있죠. 그리고 R3라는 전체 집합은 결국은 W랑 W의 직교 보공간에 대한 유니온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걸 플러스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할 텐데 이렇게 그래서 저런 것을 가리켜서 나중에 직합, 다이렉트 썸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여러 번 나올 테니까 오늘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B라는 벡터는 결국은 요 안에 있는 벡터이지만 결국은 R3의 원소여야 하니까 A, B, C라고 두고 계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요걸 이용해서. 그러면 A는 이거고 B는 이거니까 두 개의 내적을 하면 AX 더하기 BY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걸로부터 A도 0, B도 0이니까 결국은 B는 이러한 얘는 R3의 원소로서 어디의 원소가 되냐면 W의 직교 보공간의 원소가 되는 그런 애입니다. 네, 저렇게 된 아이들을 모아서 W의 직교 보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이해되셨는지요? 뭐냐면 어떤 부분 공간에 대응해서 직교하는 벡터들만 모두 모아놓은 거죠. 그걸 가리켜서 원래 있던 부분 공간의 직교 보공간이라고 부르겠다. 그것이 직교 보공간의 약속입니다. 자, 어떻게 약속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벡터가 부분 공간과 직교하는 약속부터 해야 됩니다. 내적 공간 V에서 벡터 A가 V의 부분 공간 U의 모든 벡터들과 직교한다면 그렇다면 그 벡터 A를 가리켜서 이 A는 U와 부분 공간과 직교한다. 우리가 앞에서 직교한다는 것은 두 벡터의 직교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벡터와 어떤 부분 공간과의 직교성을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부분 공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벡터들,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 공간을 이루는 기저 벡터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걔들만 하고 수직인 것만 보이면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이 기저들의 일차 결합으로 표현될 테니까 다 그 내적값이 0이 돼서 직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 자, 이 약속이 끝나면 이제 직교 보공간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자, U와 직교하는 V의 모든 벡터들, 즉 여기서 요런 A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요런 벡터들 전체의 집합을 가리켜서 U의 직교 보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기억나시죠? 이거 뭐 집합에서는 집합 A에 대한 여집합 뭐 이럴 때 다 컴플리먼트. 보수에 대한 얘기죠. 뭐 열심히 일했을 때 주는 리워드나 이 값이 아니라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컴플리먼트라는 것은 X의 바 뭐 이런 것들이죠. X의 바의 바는 X다. 뭐 이런 거죠. A의 C의 C는 집합 A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컴플리먼트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기와 그렇지 않은 애를 합하면 전체가 되는 경우에 우리는 컴플리먼트를 씁니다. 여기서는 보가 그거죠. 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U라는 집합과 U의 직교 보공간을 합해버리면 원래 있던 벡터 공간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것과 이것은 서로 보호 관계에 있다. 컴플리먼트 관계에 있다. 그런 거죠. 아까 얘기한 A 집합과 A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을 보통 유니버셜 그래서 U라고 쓰는데 하여간 전체 집합이 되는 거. 이럴 때 얘와 얘를 서로 보호 관계에 있다고 하죠.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 여기에 있던 말을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직교 보공간, U라는 부분 공간의 직교 보공간은
V의 원소로서 U에 있는 모든 벡터들과 내적이 0이다. 내적이 0이다? 그것은 서로 직교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테고,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XY 평면과 Z축 같은 것이 그렇죠. 그것은 XY 평면도 Rn 공간의 부분 공간이고, 여기서 그것이 U라고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Z축이라는 애도 R3 공간에서의 부분 공간이고, 1차원 부분 공간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이 XY 평면의 어떤 벡터하고도 수직하니까 직교 보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일반 벡터 공간에서 아까 R3 공간에서의 그 XY 평면과 Z축과의 관계를 연상하시면서 일반 벡터 공간에서 직교 보공간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성질을 가질까?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가지 성질들을 갖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내적 공간 V에서 U를 V의 부분 공간이라고 할 때, 첫 번째, U의 직교 보공간도 V의 부분 공간이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얘를 XY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것과 원래 있던 애하고의 교집합은 원점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아까도 썼던 것처럼 직교 보공간의 직교 보공간은 원래 있던 부분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벡터 A가 U의 직교 보공간의 원소라면, 그러면 U에 있는 모든 벡터들하고 다 직교해야 되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U의 기저들과 직교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아까도 얼뜻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XY 평면을 U라고 뒀을 때 그것은 R2 공간인 거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R2 공간은 XY 해서 두 개의 튜플, 두 개의 수로 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디멘전이 정확히는 얘의 원소로서 Z 성분이 0인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Z축을 U의 보공간이라고 두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에는 직교 행렬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교 행렬. 직교 행렬이란 무엇일까? 이 직교 행렬을 수학자들은 또는 공학자들도 무척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방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직교행렬의 경우는 역행렬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직교행렬을 되게 좋아한답니다. 자, 직교행렬이란 무엇인가 먼저 약속을 보겠습니다. 어떤 행렬이 n차 정칙행렬이라고 했을 때 정칙행렬이라고 했으니까 역행렬이 존재하겠죠. 그 역행렬이 누구냐? 원래 있던 행렬에 전치시킨 것이다. 이 말이 내포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행렬 m이 있어요. 이 행렬 m을 역행렬을 구하고 싶은데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벡터를, 그러니까 행벡터를 열벡터로 바꾸는 그 전체 연산을 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는 행렬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정칙행렬입니다. 이거 되게 쉽겠죠, 그죠? 영어로는 오소고널 매트릭스. 수학자들이 또 공학자들이 왜 좋아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양쪽에 행렬 m을 왼쪽으로 곱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저 식에서 양쪽에 m을 곱해주면 얘는 뭐예요? 단위 행렬이 되고, 그러니까 행렬 m과 행렬 m의 전치한 거를 곱해주면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이걸로 직교 행렬을 약속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이걸로 직교 행렬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결국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든 여러분이 쉽게 쓰고 싶은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A고 이게 B라면 그것이 단위 행렬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의 역행렬은 바로 이거네. 그것이 이 말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행렬 M이 이렇게 돼 있어요. 0, 1, 1, 0. 네, 여러분 이걸로부터 인버스 구하는 거 2차 정방행렬에 인버스 구하는 건 어떻게 해요? D를 먼저 구해야죠.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해서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하고 0은 0끼리 위치를 바꾸고 얘와 얘는 위치를 안 바꾸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였었죠. 그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얘는 0, 1, 1, 0. 얘 M이 됐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해봤더니 이게 됐고 이게 MT. 이 경우는 특히나 M하고 MT하고 같은 경우죠. 근데 MT라는 것은 이것을 첫 번째 성분으로 요 두 번째 행을 두 번째 성분으로 한 거니까 그게 서로 지금 같게 되는 특히나 얘는 대칭 행렬이죠. 네. 따라서 여러분이 이 행렬 M은 직교 행렬이구나. 네. 이제 이 직교 행렬의 특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교 행렬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행렬 M은 직교 행렬인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것의 역행렬을 구하시면 이렇게 구하고 확인해 봤더니 저것은 원래 있던 행렬의 치환, 그러니까 전치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쟤는 직교 행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직교 행렬의 특징은 아까 이거라고 그랬고 그 얘기는 M의 행벡터 AI에 대해서 그것이 AI와 AJ 근데 I와 J가 틀리다면 0이 되고 얘랑 같다면 즉 AI와 AI의 내적으로 한다면 1이 되고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3, 4, 6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이거하고는 틀릴 수는 있지만 1, 2, 3 그 다음에 얘는 뭐죠? 2, 2, 3 그 다음에 3, 4, 6 3, 4, 6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두 행렬의 곱이라는 건 결국 뭔가 하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 곱이죠. 그러니까 얘를 A1, A2, A3 한다면 이쪽에는 A1의 T, 여기는 A2의 T, 여기는 A3의 T가 된 거죠. 요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해서 이쪽에 뭔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A1하고 A1의 T 이런 것들을 곱해야 되는데 A1의 T는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남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와 J가 같을 때 이제 이걸 보고 해보죠.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직교 행렬의 특징입니다. 근데 얘랑 얘를 곱한다는 것은 내적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이게 A1이고 이게 A2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M하고 MT를 곱했다는 것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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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A2, A1, A2, A2.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이렇게 표시해야 정확하죠. 내적입니다. 그것이 1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칙 행렬은 단위 행렬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3차 정방이든 뭐 5차 직교 행렬이든 그때는 이제 A1부터 A5까지 있겠지만
그것들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자기랑 같은 애들끼리는 1이 되고 다른 애들끼리 내적한 건 0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말의 의미가 참 대단한 거예요. 얘의 두 개의 곱을 할 때 행렬 A의 행과 행렬 MT의 열을 곱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행렬의 곱을 제가 설명할 때 다른 책하고 좀 다르게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행렬의 곱의 한 원소 결정하는 거 설명했던 걸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그거죠. 행렬 A 행렬과 그러니까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내적해서 ij 원소를 만드는 게 두 행렬의 곱이었는데 이번에는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서 이 j번째 열이라는 게 이 행렬의 j번째 행인 거예요. MT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다. 요것이 교재에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직교 행렬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단위 직교 행렬과의 관련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리 14.4인데 n차 정박행렬 m이 직교 행렬이라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m의 열 벡터 또는 행 벡터 이것들이 단위 직교 벡터이다. 단위 직교 벡터 기억나시죠? 서로 곱하면 0이, 그러니까 내적하면 0이고 자기 자신의 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거, 즉 자기 A의 길이, 그것은 노멀, 길이가 일자리여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끼리 곱한 것은 길이가 1이 되고 남하고 곱해지면 0이 돼. 내적을 했는데 0이 됐다? 그럼 직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 설명을 한 이유가 이 정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미나는 거. 직교 행렬의 행렬식 값은 간단해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m이 직교 행렬이다? 그러면 m의 행렬식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직교 행렬이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의 행렬식 값은 이것의 행렬식 값인데 얘가 1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행렬끼리의 곱의 그 디터미넌트, 행렬식 구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렇지만 곱셈에서는 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되게 흥분하면서 여러분한테 야, 행렬끼리의 곱은 참 대단해. 이런 것도 돼.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이용하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것은 이것과 같다. 이거 할 때 뭐 여러 가지 했었죠. 뭐 예를 들어서 A의 인버스의 절대치는 A의 역행렬의 그 행렬식 값은 원래 있던 행렬식의 실수값의 역원이다. 뭐 이런 거 이때 같이 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M이 돼서 M의 자승이 되네. 얘가 1이랍니다. 그러면은 M의 행렬식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저게 증명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었던 거, 이거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이제 이 교재에 5.10, 5.11 여기 정리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차 직교 행렬.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원소가 4개밖에 없어요. 이 직교 행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얘들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평면 벡터에서 이 M은 여러분 행렬 우리가 선형 변환 중에 그 선형 변환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것도 이해가 될 텐데 선형 변환을 표현하는 행렬 M이 평면에서의 회전 변환 또는 대칭 변환에 대응된다는 거예요.
언제? 저 행렬 m이 직교 행렬이라면. 그런데 방금 전에 직교 행렬의 그 행렬식 값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저런 2차 직교 행렬의 경우 저것의 행렬식 값이 플러스 1일 때는 회전 변환에 해당되고 저것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칭 변환에 대응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칭 행렬의 대각화. 이것은 그냥 내용만 읽고 넘어갈게요. 대각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전체 흐름에서는 여기서는 좀 뺄게요. 행렬 m이 대칭 행렬일 때 그렇다면 쟤는 대각화가 되는데 대각화 될 때 직교 행렬에 의해서 대각화가 된다. 그만큼 직교 행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에 배웠던 2차 정방 행렬, 2차 정칙 행렬이 행렬식 값이 플러스 1일 때는 회전 변환,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칭 변환. 요것에 대해서는 다음 14.3절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이번에 직교 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전절에서 우리가 Rn 공간에서의 직교 행렬, 즉 2차 직교 행렬의 행렬식 값이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회전 변환, 대칭 변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얘들이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저만 재밌는지 몰라서. 아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에 대해서 회전 변환을 했다면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길이와 이 벡터의 길이가 차이가 없어져요. 같아요. 길이가 같아져? 이건 원래 있던 행렬 벡터 A고 이것은 어떤 트랜스포즈한 벡터 A예요. 그렇죠? 그 회전 변환이라는 선형 변환을 통해서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행렬로 얘기하면 MA에 해당되는 거죠. 그 벡터 A가 있는데 어떤 선형 변환을 했더니 옮겨가긴 갔는데 길이가 안 바뀌더라. 얼마나 신기해요. 대부분은 늘어나고 줄거나 뭐 이럴 텐데 그것을 선형 변환으로 얘기 안 하고 이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행렬 m으로 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렬 m이 바로 직교 행렬인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대부분 여러분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코사인, 사인, 코사인 뭐 이렇게 해서 행렬 m으로 이 회전 변환을 표시하는데요. 이 벡터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x, y인 거죠. 여기가 x, 여기가 y. 이런 일반적인 벡터에 대해서 이걸 벡터 A라고 하면 얘를 m으로 그래서 세타만큼 세타가 여기 요 세타인데 요만큼을 뭐 90도가 됐든 뭐 60도가 됐든 이렇게 옮기게 되면 걔는 길이가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 길이가 변화가 없습니다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래 길이가 이건데 회전 변환을 했을 때 그 회전 변환 원래 있던 벡터에 회전 변환을 했는데 그 벡터의 길이를 봤더니 원래 있던 벡터랑 같더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대칭 변환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이런 벡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칭 변환이라 그러면 이 축이 있을 테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길이가 변화가 안 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는 m이 아니라 n이라고 뒀습니다. 이 부분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면 동일한 벡터에 대해서 쭉 따져보면 코사인, 사인 뭐 이런 여러분 뭐 코사인의 자승 더하기 사인의 자승은 1이다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걸 쭉 하면 금방 요 결과가 나오는 건 아실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는 길이가 안 바뀌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이가 안 바뀌는 선형 변환을 생각해 본 거고 그것을 가리켜서 직교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벡터 공간 V와 W가 내적 공간일 때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이 T라고 했을 때 이 TA의 길이가 원래 있던 벡터 A의 길이와 같다면 저러한 선형 변환 T를 직교 변환이라고 부르겠다. 오늘 직교라는 말 너무 나오죠? 그죠?
직교가 왜 중요한지 제가 첫 장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전에 두 개의 동기, 말하자면 선형회계에서 근사값 구한다든가 뭐 이런 데서 왜 직교가 필요한지 금방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연결해서 나올 겁니다. 아무튼 직교 변환이란 원래 있던 벡터의 길이를 보존하는 선형 변환을 가리켜서 직교 변환이라고 부른다. 우리 교재에는 이것을 빼기도 했어요. 이걸 뺀다는 것은 얘를 그냥 V라고 둔 거죠. 그래서 V에서 V로 가는 선형 변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정의한 책도 있고요.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정의한 책들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직교 변환을 그렇게 정의했을 때 이제 성질들이 나옵니다. 성질들이 아주 재밌죠. V와 W가 내적 공간이고 T가 V에서 W로 가는 선형 변환일 때 다음 네 가지는 서로 다 똑같은 말이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다. 첫 번째, T가 직교 변환이라는 말과 V에 있는 모든 원소,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것의 내적과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선형 변환을 취해준 그 상들의 내적 값이 서로 같을 때 서로 직교 변환이란 말과 이거랑 같다. 그래서 다른 교재에서는 이걸 가지고 내적이 보존되는 거예요. 이쪽의 내적, 이쪽의 내적. 앞에는 길이, 벡터 A의 길이가 MA로 바뀌었을 때 그 길이랑 같다. 그거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내적 자체가 보존된다. 여기서 이거라면은 그렇잖아요. 이것이 이게 우리의 정의인 셈이죠. 이것과 그죠? 여기서 B 대신에 A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니까요. 또 하나 세 번째 것은 내적 공간 V에서의 단위 직교 기저 A11부터 뭐 AN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것의 상들을 모아놓으면 그것은 내적 공간 W에서의 단위 직교 기저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나 단위 직교가 된다. 길이는 일자리고. 왜냐하면 일단 저기 뭐죠? 길이는 보존되니까. 여기가 단위였으니까 단위. 그 다음에 직교였으면 직교. 그러니까 각도 보존하는 거예요. 직각이었는데 이쪽에 가서도 각을 보존한다. 좀 이따 각을 보존하는 얘기도 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직교 행렬하고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단위 직교 기저에 의한 T에 대응하는 행렬을 M이라고 두었을 때 이 M은 바로 이런 것을 만족한다. 저것을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직교 행렬이라고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이쪽에 디멘전하고 이쪽의 디멘전이 어떤지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여기를 V라고 둬버리면 디멘전이 같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다시피 만약에 서로 디멘전이 같게 돼서 그것을 N으로 갖다 치면 이 행렬 M은 N차 직교 행렬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직교 변환과 또 단위 직교 기저, 직교 행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게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고요.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직교 변환을 보다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과 어떻게 좀 외국 책하고는 어떻게 들리나 그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in linear algebra 선형 대수에서는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은 선형 변환으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선형 변환이냐? T가 V에서 V로 가는 선형 변환이다. V에서 V로. 우리는 V에서 W라고 일반화시켜서 했지만 뭐 다른 책들 뭐 어느 걸 보셔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직교 행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맺어져서 그렇고요. 네, 이것을 V는 내적 공간인 거죠. 내적 공간. 그런데 preserve, 보존합니다. 뭐를? inner product. 그 얘기가 요거죠. 요걸 여기서는 얘들은 V, W
U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를 소문자로 나타냈어요. 이것은 그것의 상들이죠. U와 V 두 벡터의 내적은 U를 선형 변환을 해서 만든 상과 V를 선형 변환을 해서 만든 상의 내적과 같다. 즉 내적을 프리저브 한다는 거죠. 보존한다. 근데 그 말 말고 이제 그러면 벡터의 길이와 벡터의 사이의 사이각도 보존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질들은 교재에 없지만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적 공간 V에 대해서 이번에는 V에서 V로 막바로 가는 거예요. M을 T의 행렬로서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걸 만족하니까 N차 직교 행렬이 되죠. 그랬을 때 길이를 보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길이를 보존하는가? 우리는 원래 직교 변환을 약속에 의한다면 이것이 되는 애가 직교 변환이니까 논외로 해야 되는데 내적이 보존된다고 했을 때 즉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교재에 쓰는 걸로 보면은 이런 식인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만족하는 애를 직교 변환이라고 했을 때 길이가 보존될까? 예. 그래서 직교 보존될까? 그러면은 얘의 행렬 M으로 표시하면 얘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MA의 저 벡터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게 길인데 길이의 자승으로 하면 결국 요게 되죠. MA와 그냥 MA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의 벡터인 거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늘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이 동일한 A일 땐 저렇게 되니까 네, 거기까지 이해하셨을 테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M이 직교 행렬이니까 요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직교 행렬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얘는 뭘까요? T니까 A의 T 곱하기 M의 T일 겁니다. 자, 그걸 저기다 썼어요. 그러면 요거를 결합법칙으로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단위 행렬이 되죠. 그죠? 요거. 그러면 남는 건 요것과 요것만 남죠. 그것은 결국은 A의 내적이죠. A끼리의 내적. 요것은 A끼리의 내적. 마치 요것이 MA의 내적인 것처럼 MA 동일한 벡터 MA끼리의 내적인 것처럼. 그래서 저거 보니까 길이가 서로 보존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고 이번에는 각이 보존되는가. 예를 들어서 세타는 원래 있던 벡터 A와 벡터 B 사이의 내적이라고 사이각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것이 어디론가 선형 변환 T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A는 이렇게 됐고 뭐 B는 이렇게 됐다. 이게 TB인 거고 이가 TA인 거예요. 이때 세타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세타 T라고 둔 겁니다. 요 세타 T랑 요 세타가 서로 같을까를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네, 이것도 먼저 이 세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한 게 요거였죠. 즉 벡터 A와 벡터 B 사이의 사이각을 저걸로 정의했었죠. 그러면은 세타 T도 비슷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TA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선형 변환 T에 대응하는 행렬 M으로 두면 저렇게 될 거고 네. 여기 TA도 MA로 됐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테고 그런데 바로 요 점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금 전에 우리가 증명한 것처럼 MA와 A가 길이가 같아요. 즉 A와 A를 선형 변환한 상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요것은 A로 되고 요쪽에 있는 애는 B로 됐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 위에 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가? 아까 직교 행렬이 또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요것은 이것의 T 곱하기 이것으로 내적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t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위치가 바뀌겠죠. 그래서 bt, mt가 됩니다. 근데 mt와 m을 묶으면 얘가 단위 행렬이 되죠. 그러면 bt와 a가 되고 얘는 a와 b의 내적인 거죠. a와 b의 내적을 각각의 길이로 나눠줬다. 각각의 길이의 곱으로 나눠줬다. 그거는 원래 있던 벡터 a와 b 사이의 사이각이다. 그럼 결국은 맨 앞에 있던 qt와 세타 t와 뒤에 있는 세타는 같아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직교 변환의 성질, 특히 직교 변환에서는 m 이것이 단위 행렬이다. 또는 이것의 역행렬이 이것이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교 변환도 약속을 했고, 직교 변환의 경우 네 가지 중요한 성질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원래 약속을 만들 때부터 나왔던 길이가 변화가 없고 길이를 보존하고 그다음에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도 보존하는 그런 직교 변환, 그리고 그것이 직교 행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